머신러닝. 네, 요즘 정말 많이 들리는 단어죠. 오늘 이 시간에는요, 복잡한 이론은 잠시 옆으로 밀어두고 데이터 과학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머신러닝이 대체 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우리 비즈니스와 삶을 바꾸고 있는지 아주 쉽고 명쾌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인공지능 그리고 머신러닝. 이 둘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두 단어를 막 섞어서 쓰고 계실 텐데요. 괜찮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끝날 때쯤이면 누구에게든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으실 거예요. 좋아요. 그럼 첫 번째 순서로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은 대체 어떤 관계일까요? 가장 큰 차이요? 그건 바로 누가 규칙을 만드느냐에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개발자가 하나하나 직접 코드를 짰어요. 예를 들면 A 상품을 본 고객에게는 B 상품을 보여줘 처럼 모든 규칙을 사람이 정해줬죠. 하지만 지금은 기계가 수백만 건의 구매 데이터를 쫙 보고 A를 산 사람들은 통계적으로 보니까 C도 많이 사네. 이런 규칙을 스스로 찾아냅니다. 인간의 감이나 경험을 넘어서 데이터 그 자체가 말하게 하는 것. 네, 바로 이게 머신러닝이 가져온 진짜 혁신인 거죠. 자, 그럼 여기에 요즘 또 핫한 딥러닝까지 더해서 이 세 가지 개념의 관계를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건 그냥 포함 관계, 그러니까 누가 누구 안에 속하는지만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가장 큰 개념, 그러니까 제일 큰 바구니는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마치 사람처럼 생각하고 배우는 기계를 만들려는 아주 넓은 의미의 목표나 분야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체스 두던 컴퓨터부터 영화에 나오는 로봇까지 전부 이 커다란 AI라는 바구니 안에 들어갑니다. 그 AI라는 커다란 바구니 안에 바로 이 머신러닝이 들어있는 거죠. AI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여러 방법 중에 핵심적인 접근법 중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학습입니다. 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보고 기계가 스스로 배우게 하는 방식인 거죠. 그리고 그 머신러닝이라는 바구니 안에 더 특별한 기술이 있는데 그게 바로 딥러닝입니다. 인간의 뇌에 있는 신경망 구조를 본떠서 만든 인공신경망을 아주 깊게 여러 층으로 쌓아 올린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복잡하고 미세한 패턴까지도 학습할 수 있게 된 거죠. 우리가 요즘 보고 놀라는 이미지 인식이나 번역 기술의 발전은 대부분 이 딥러닝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개념 정리는 어느 정도 된 것 같네요. 그럼 이런 머신러닝이 도대체 어떻게 배우는 걸까요? 이 학습 방식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세 가지입니다.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어요. 머신러닝의 학습 방식을 아는 건요, 마치 요리의 레시피를 배우는 것과 같아요. 똑같은 재료,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 세 가지가 바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그리고 강화학습입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머신러닝 기술은 바로 지도학습에 속해요. 압도적으로 많죠? 왜 그런지 그 차이점을 지금부터 바로 알려드릴게요. 이 둘을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 그건 바로 정답지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지도학습은요, 마치 선생님이 옆에 붙어서 이건 고양이 사진이야 라고 정답을 알려주면서 공부하는 것과 같아요. 문제랑 정답을 세트로 주는 거죠. 반면에 비지도학습은 선생님이 없어요. 정답지 없이 그냥 사진 수만 장을 던져주고 자, 여기서 네가 알아서 비슷한 것끼리 묶어봐 하는 거예요. 그럼 기계가 혼자서 얘네들은 수염도 있고 귀도 뾰족하니까 한 그룹이겠네 하면서 스스로 고양이 그룹을 찾아내는 뭐랄까 탐정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실제 예를 들어보면 감이 확 오실 거예요. 우리가 과거 매출 데이터를 가지고 내일 매출이 얼마일지 예측하는 거, 이건 정답, 즉 과거 매출이 있으니까 지도학습이겠죠? 반면에 우리 고객들 데이터를 쫙 보고 정답은 없지만 이 사람들은 주로 새벽에 쇼핑하고 저 사람들은 주말에만 오는구나 하면서 고객들을 몇 개 그룹으로 나누는 것. 이건 비지도학습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측이냐, 분류냐, 목적에 따라 쓰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강화학습은 한마디로 상과 벌을 통해 배우는 방식이에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우는 거죠. 예를 들어 게임을 하는 AI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점수를 따는 행동을 하면 잘했어 하고 보상을 주고 벽에 부딪히면 안 돼 하면서 벌점을 주는 거예요. 이 과정을 정말 수백만, 수천만 번 반복하면서 AI는 스스로 보상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전략,
다시 말해 게임에서 이기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론은 이쯤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멋진 기술들이 실제 비즈니스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어떻게 돈을 버는지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인 고객 이탈 예측을 가지고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비즈니스에서 이탈, 영어로는 churn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고객이 우리 서비스를 떠나는 걸 의미해요. 이탈 분석이라는 건 바로 이렇게 곧 떠날 것 같은 고객을 데이터로 미리 알아맞히는 기술입니다. 누가 우리를 떠날지 미리 안다면 이거 정말 엄청난 무기가 되지 않겠어요? 이 분석의 진짜 목표는 뭘까요? 그냥 이 고객이 떠나겠구나 하고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고객한테 똑같이 할인 쿠폰을 막 뿌리는 게 아니라 이탈 확률이 80%라고 딱 찍힌 고객한테만 집중적으로 특별 케어를 해주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의 소중한 마케팅 비용을 훨씬 더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쓰게 해주는 겁니다. 실제 이탈 분석 프로젝트는 보통 이런 단계를 거쳐요. 첫 번째, 피처 엔지니어링.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또 가장 창의적인 단계일 수 있어요. 그냥 고객의 나이나 성별 같은 기본 정보가 아니라 모델이 배울 만한 의미 있는 특성, 즉 피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거든요. 예를 들면 최근 일주일 동안 몇 번이나 로그인했나, 평균 구매액은 얼마인가 같은 것들이죠. 좋은 피처가 좋은 모델을 만듭니다. 두 번째, 이렇게 잘 만든 피처들을 지도학습 모델에 넣어서 학습을 시키고요. 세 번째, 그럼 학습이 끝난 모델이 고객 한 명 한 명마다 이 고객은 이탈 확률 75% 이런 식으로 예측 점수를 뱉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 점수가 높은 고객들의 대상으로 특별 할인 쿠폰을 보내거나 상담원이 직접 전화를 거는 것 같은 비즈니스 액션으로 이어지는 거죠. 자, 이제 모델도 만들었고 예측 점수도 나왔어요. 다 된 것 같죠? 그런데 정말 많은 프로젝트가 바로 여기서 실패합니다. 머신러닝을 진짜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데이터 과학자들이 바로 이 함정에 빠지곤 해요. 뭐냐면 모델의 정확도에만 목을 매는 거죠. 예측 정확도가 99%인 엄청난 모델을 만드는 것, 그게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문장이 핵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결과를 어떻게 비즈니스에 적용하는가이다. 아무리 이탈 확률 80%인 고객을 정확하게 찾아냈다고 해도요, 그 고객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어떤 혜택을 줄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없다면 그 예측은 그냥 컴퓨터 화면에 떠 있는 숫자에 불과해요. 결국 기억해야 할 것은 머신러닝은 비즈니스 문제를 풀기 위한 도구라는 점입니다. 도구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죠. 오늘 우리는 머신러닝의 기본 개념부터 실제 비즈니스에 어떻게 쓰이는지까지 쭉 훑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머신러닝이 뭔지 그 그림을 그리실 수 있게 됐을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일하고 생활하는 바로 그 세상에서 머신러닝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또 어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 가능성은 정말 무한합니다.